하되 F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GR로 가면은 거래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G 등급에서 이게 과감하게 배팅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G나 R 등급에서는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야 나중에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보도자료 작성 요령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자, 바이오 신용조사와 같이 보도자료 작성 요령을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우리가 신용조사를 통해서 얻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소위 말 바이어가 확실해졌을 경우에 우리가 셀러로서 우리 물건을 사줄 정도의 그 바이어를 확보한 다음에, 또는 가능성 있는 잠재 고객이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은, 또는 아니면 사전 상담을 통해서 MOU가 작성이 되거나 할 경우에 이런 상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면 신제품 개발 단계 또는 개발된 상태, 또는 바이오가 확보된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거는 산업 분야별 또는 아이템별 또는 서비스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언론 효과, 보도 효과입니다. 언론 보도 홍보 효과는, 언론 보도는 국내외 영업 활동에 기여합니다. 언론 보도는 이게 광고 홍보 중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시는 방법은 직접적인 그러니까 셀러 회사에서 광고를 제작해서 광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광고 내용을 언론 보도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유사 형태의 언론 보도 광고를 효과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시면은 같은 신문에도 그것도 언론 홍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TV에서는 PPL, 물론 홍보 광고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뉴스 시간이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제품 홍보 시간에 PPL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에서도 PPL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언론 보도 홍보 효과입니다. 신제품 개발 정보를 낸다든지, 아니면 해외 대형 바이들에 대한 납품 성공 스토리, 기업의 두드리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기업에서 홍보 아니면 마케팅 아니면은 광고 전략 쪽에서 많이 합니다. 저도 조직 생활할 때 이런 신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원고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외 홍보로 넘겨서 그쪽에서 이제 기자들 만나 방송사 내든지 아니면 신문에 내든지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신문에 날 때는 본 신문이 뿌리기 전에 초본이 가판대에 깔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신문을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잘못된 내용으로 될 때는 그 신문사에 즉시 연락해서 그걸 또 커버해주는 그런 조직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지나간 히스토리가 꽤 있습니다.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문 기자들이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용돈 꽤 많이 타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위해 평소 해야 할 일은 지방지 또는 조합, 협회, 발행 간행물 및 신문 기자 등 언론인들과 친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까워지면 친해지고 멀어지면 있는 것처럼,
자, 이런 부분들은 그 홍보나 광고 쪽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일이 있건 없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술도 예전에는 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뭐 상품도 주고 그리고 명절 되면은 선물 세트 크게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설 때나 아니면 추석 때 아니면 연말 연시 때 뭐 크게는 뭐 기백만 원 상당 또는 작게는 몇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기획팀장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 지출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돈 꽤 많이 쓴 기억도 있습니다만. 자, 지자체 및 수출 유관기관 출입 기자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죠. 자, 이런 부분들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행정상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그 내용물에 대한 그 검사를 통해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또는 유관기관을 계속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소통도 해야 되고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기관을 출입하는 기자들까지도 우리가 계속 컨택을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자, 매체별 속성을 파악하기입니다죠. 중앙지는 산업기사로 묻고 개별 기업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보도하는 부분. 자, 경제지는 신제품을 파생되는 매출과 관련된 기사. 인터넷 신문은 좋은 보도 자료에 대해서 중앙지와 경제지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인터넷 신문에는 길게 또는 상세하게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홍보나 광고에 대한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 중앙지 할 거냐, 경제지 할 거냐,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을 할 거냐를 여러분 판단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의 활용입니다. 자, 보도자료는 자 우리가 신문에 내고 TV에 나오고 해서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걸 많은 소비자들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특히 그 주식회사인 경우 또 상장된 회사인 경우는 우리의 이런 좋은 소식 또 굿뉴스들이 이런 주주들이 봐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계속 투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보도자료에서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앙대학교 보겠습니다. 그죠? 자,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세계 탑 10까지는 아니고 자, 세계 100위 안에 들다. 이 굉장한 뉴스거든요.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아마 우리 학교가 그 문을 닫는 순간까지 이런 경우가 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경영대학원으로서 원생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아마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음에 보도자료는 6화 원칙 OWH입니다만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 소비자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알기 쉽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보도자료는 간결하고 가급적 짧게 끊어서 작성이 돼야 되고 자, 결론을 보도문의 앞부분에 배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은 그 TV나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제목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자, 동일한 내용이나 문구를 중복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가 나오는 기업이나 사람 이름은 가능한 실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명 밝히기 위해 도저히 곤란한 경우는 한해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시의성 있게 보도자료를 낸다. 시의성이는 뭐예요? 지금 현재 움직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부분이지 지나간 과거 5년, 10년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1년 뒤 전에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기적절한 보도자료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자료를 낼 때는 사진을 곁들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요즘은 이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동영상까지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글로 보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보는 게 그 보는 사람의 그 인마인드 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 맨 상단이나 하단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이메일,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업의 홍보나 광고나 제품 광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던 개발부 담당 누구누구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전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신문사회 같은 경우는 담당 기사, 담당 기자명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인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명, 다음에 담당 부서, 담당자명, 다음 연락처, 아니면 담당자 명이 아니면 담당 부서 공통번호, 공동 연락처로 해서 그걸 해당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콘텐츠 그러니까 과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좀 말을 어렵게 꺼냈는데 원래 과제가 전반기 하반기에 2번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정보를 따와가지고 나열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서론 본론은 여러분들이 모디파이도 좋은데 반드시 결론만큼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지하고 목차를 제하고 한 5장 정도에 작성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한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주일만 드릴까요? 일주일? 그러니까 내일이 5월 1일이죠, 그죠? 오늘 강의하는 날 5월 1일입니다만, 자, 복잡지 않으니까 또 하반기 과제도 내야 되니까 5월 8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물 보고서를 작성해서 냈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서론 본론은 여러분들이 제가 낸 테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건 모디파이다 좋습니다. 그러나 100%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 결론 부분에서는 본인의 의견이 꼭 들어가도록 하고 결론을 최소 한 페이지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 2페이지, 본론 2페이지, 결론 1페이지에서 5장입니다. 5장을 채우고 5장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가능한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내용과 시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